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김재화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현재 신약으로 개발 중인 E-C18이 저희 생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MOA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C18은 녹용에서 추출한 물질인데, 이 녹용에서 출처한 물질 중에서도 생리 활성이 좋다고 판단되는 지질 성분인 물질을 저희들이 분리를 하여서 대량 생산을 하여 실제 신약을 개발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E-C18이라는 이 물질이 저희들 생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4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E-C18은 일반적인 한약 소재들의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밝혀져 있지 않는데요. E-C18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굉장히 정확하게 생체 내에서 조절되는 기작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E-C18은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들의 TH1과 TH2를 조절하는 이뮨 모듈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뮨 모듈레이션이라는 기능은 T셀과 B셀의 주축이 되고 있는 후천성 면역성, 즉 acquired immunity라고 이야기하는 면역성을 조절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에이즈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TH 세포의 어떤 결핍이 생기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만큼 면역 조절이라는 이 세포에 있어서, 면역 조절을 하는 그 세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포가 이 T 헬퍼셀이라는 TH 세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물질은 E-C18는 TH1과 TH2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면역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이 밸런스는 TH2 이뮤니티를 다운 레귤레이션 시킨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TH2하고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아스마라든지 아토피, 그 다음에 탐이라는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와 같은 어떤 질환하고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TH2 이뮤니티가 높아지게 되면 대부분의 우리 몸의 IL-4 사이토카인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이 IL-4 사이토카인들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아스마라든지 아토피, 그 다음에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E-C18이 이러한 이뮨 모듈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작용 기전은 이 IL-4라는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IL-4를 조절하기 위해서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T셀이 활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T셀 리셉터라는 신호 전달이 시작되는, T셀이 가지고 있는 수용체로부터 시그널이 전달되게 되는데, 이 T셀 리셉터로부터 시그널이 전달돼서 트랜스크립셔널 팩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트랜스크립셔널 팩터 중에서 STAT6라는 트랜스크립셔널 팩터가 존재하고 있고, 이 트랜스크립셔널 팩터인 STAT3가 활성이 되게 되면 가타라는 트랜스크립셔널 팩터가 활성되고, 그 최종적으로 IL-4라는 사이토카인이 발현되게 됩니다. 이 IL-4라는 사이토카인이 발현되게 되면 이 사이토카인이 발현이 정상적인 수치보다 높아지게 되면 TH2 이뮤니티가 높아지게 되고,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으로 아토피라든지 아스마라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튜머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PLAG는 이 Th2 이뮤니티에 관여하는 다양한 세포 내의 시그널들의 활성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것은 Th2에 관련되어 있는 사이토카인인 IL4의 발현이라든지 생성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Th2 이뮤니티는 가장 기본적으로 Th1 이뮤니티와 밸런스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게 튜머가 잘 발달되는 상황에서 보면 Th1 타입이 억제되는 Th2가 도미넌트하게 우세한 경우에서는 암이 발생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EC18이 투여가 되게 되면 이 암이 발생되는 환경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EC18을 가지고 실험한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를 보게 되면 EC18은 튜머 그로스라든지 메타스타시스를 억제하는 뚜렷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우스에서 튜머를 유도한 다음에 EC18을 투여했을 경우에 튜머의 사이즈가 특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EC18의 효능은 튜머가 자라는 튜머 그로잉에 네거티브 이펙트를 줄 수 있다.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EC18이 더 좋은 것은 이 튜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튜머에서 지금 치료가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메타스타시스를 억제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튜머가 이 피부에서 렁으로 전이가 되는 과정에서 EC18을 투여한 경우에서 전이가 억제되고 있다, 뚜렷하게 전이가 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EC18이라는 물질 자체가 튜머가 자라는 어떤 환경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 튜머 자체가 전이가 되는 것까지도 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Th2 이뮤니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 이 아토피라는 물질은 저희들이 쥐에서 실험을 한 경우와 사람에게 적용한 경우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토피 마우스 모델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EC18을 투여한 마우스에서는 아토피를 유도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한 이 아토피 환자에게 3주간의 투여를 했을 경우에 이 아토피가 힐링이 되고 있다. 굉장히 시비어스한 아토피 환자였었는데 EC18을 투여했을 경우에 이것이 치료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C18이 IL4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IL4가 조절되기 위해서는 STAT6라는 트랜스크립셔널 팩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트랜스크립셔널 팩터가 STAT6가 EC18에 의해서 도스 디펜던트하게, 용량 디펜던트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EC18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세포 내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STAT6를 체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스탯이 어떤 시그널을 특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EC18이라는 물질은 STAT1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그널 패스에 의해서는 저해하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EC18은 특이적으로 STAT6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EC18이 갖고 있는
특이성이고, 이 특이성 때문에 ECAT는 굉장히 TH1과 TH2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서 뛰어난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트랜스크립셔널 팩터의 영향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 결국은 이 IL4라는 사이토카인인데요. 이 IL4에 의해서 TH2 이뮤니티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경우에 ECAT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ECAT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TH2 이뮤니티 쪽으로 변해가는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성향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일 수도 있고요. 또 암이 자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탐이라는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또한 가장 이 ECAT인이 튜머의 발달보다도 튜머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튜머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ECAT는 지금까지 나와 있던 어떠한 물질보다도 가장 우수성이 있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약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트로 저희 ECAT의 또 다른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ECAT는 이런 후천성 면역, 즉 T셀과 B셀을 조절하는 능력 외에도 선천성 면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호상구, 뉴트로필의 조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약 개발 중인 CIN 모델, CIN이라는 것은 키모테라피 인듀스드 뉴트로페니아라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질환이라기보다는 암 환자들이 항암제를 치료했을 때 뉴트로필의 수치가 급격하게, 혈중에 있는 뉴트로필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이것을 ECAT인이 뉴트로필의 숫자를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물질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임상 2상, 글로벌 임상 2상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뉴트로필의 숫자를, 혈액 내에 있는 뉴트로필 숫자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트로필이라는 세포 자체가 염증에 있어 인플라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염증이 생겼을 때는 항상 그곳에는 뉴트로필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플라메이션을 주도하는, 인플라메이션의 현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포가 바로 이 뉴트로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뉴트로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인플라메이션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능력하고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플라메이션은 저희들이 두 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프와 팜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담프라는 것은 우리가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패소젠이, 병원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능력을 패소젠이 관련되어 있는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외에도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세포들이 죽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데인저 어소시에이티드 모레큘러 패터닝이라는 어떤 스테럴한 인플라메이션이 유도가 됩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인플라메이션은 두 종류의 인플라메이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팜프와 담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팜프라는 것은 외부에서 패소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인플라메이션이고, 담프라는 것은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생기는 인플라메이션을 담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프와 팜프에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을 구별해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 담프에 해당되는 것은 항암제가 DNA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CIN이 생기는 것도 대표적으로 이 담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역시도 이 담프에 해당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조인트의 관절 부위에
뉴트로필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현상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EC18에서 조절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우트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은 MSU라는 유레이트라는 모노소듐 유레이트라는 물질이 이 관절 부위에 축적이 되게 되면 여기에 면역세포들이 급격하게 모여드는데 그 중에서 특히 뉴트로필이 굉장히 많은 뉴트로필이 모여들게 돼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에도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뉴모니아라고 이야기하는 폐렴 모델, 외부에서 패소젠이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 령인데 령으로 패소젠이 들어왔을 때 급격하게 뉴트로필이 모여들어서 뉴트로필이 폐포 세포들을 꽉 채우게 되면 호흡 곤란에 의한 어떤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뉴모니아라는 폐렴이라는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항암제를 치료했을 경우에 입 주변에 오랄 뮤코자이티스라 해서 이 구강에 구강염이 생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구강염을 치료할 수 있는 이 구강염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이 뉴트로필이 급격하게 모여드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메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라는 이런 질환에 있어서도 메르스와 같이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왔을 때 그곳으로 뉴트로필이 급격하게 모여들게 되는데 이 뉴트로필이 계속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면 이런 폐렴, ARDS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셉시스에서도 저희 EC18이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EC18이라는 물질 자체가 뉴트로필을 뉴트로필이 움직이는 뉴트로필이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이 항암제에 의해서 죽는 세포들이 키모카인을 분비하게 되고 이 키모카인을 따라서 혈관 내에 있는 뉴트로필이 이 티슈 조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이 뉴트로필의 수치가 급격하게 이동하게 되게 되면 혈관 내에 있는 뉴트로필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뉴트로페니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항암제를 처리했을 때 급격하게 혈액 내에 있는 뉴트로필이 줄어드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항암제에 의한 뉴트로페니아, CIN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C18은 이러한 현상들을 이 급격하게 이동되는 혈액 내에서 유출되는 뉴트로필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령에서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이 박테리아가 이 령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자극해서 키모카인이 만들어지고 이 키모카인에 의해서 혈액에서 있는 이 뉴트로필이 이 배포 안으로 급격하게 모여들 때 EC18에 의해서 이 급격하게 모여드는 뉴트로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DS라든지 CIN 모델에서 EC18이 뉴트로필을 컨트롤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도 조인트 부분에 이렇게 뉴트로필이 급격하게 모여드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EC18을 처리하게 되면 정상에 가까운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ARDS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폐렴, 이 LPS라는 물질을 이 폐에다가, 령에다가 주입하게 되면 급격하게 뉴트로필이 이렇게 모여드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는 곧 죽게 되는데요. EC18을 치게 되면, EC18을 트리트먼트 하게 되면 거의 정상에 가까워지는 뉴트로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뉴트로필의 무브먼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우트에서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뉴모니아에서도 저희들이 박테리아를 인트라네이절, 다시 말해서 코를 통해서 령으로 박테리아를 슈도모나스를 주입을 했을 때 이 슈도모나스가 EC18에 의해서 이 숫자가 생존하고 있는
주입된 그 박테리아의 숫자가 EC18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뉴트로필이 그만큼 활성이 빨리 일어나서 EC18에 의해서 박테리아를 빨리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EC18이 인네이트 이뮤니티, 선천성 면역에서 가지고 있는 뚜렷한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가 바로 EC18이 가장 뚜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리 활성 중에서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CIN의 환자 모델에서 실험을 했을 경우에 항암제를 맞게 되면 거의 80% 이상이 80% 이상의 환자들이 뉴트로페니아라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EC18을 같이 투여한 환자군에 있어서는 80% 이상의 환자들이 뉴트로페니아가 걸리지 않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굉장히 뉴트로필 컨트롤을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이번 CIN 글로벌 임상에서 하고 있는 이 CIN의 연구 결과가, 임상 실험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걸 예상할 수 있는 AB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sepsis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데이터를, sepsis에서도 뛰어난 효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 sepsis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CLP라는 모델을 통해서 sepsis를 유도했을 경우에 거의 90% 이상의 마우스들이 사망하게 되는데, EC18을 투여한 마우스에서는 90% 이상이 생존한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EC18은 선천성 면역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효능 자체가 세포의 활성의 어떤 특이성과 스페시피시티를 갖고 있는 신호전달 체계에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후천성 면역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T셀에 있어서 TH2와 TH1의 밸런스를 조절한다. 이런 것이 약효를 나타내는, EC18이 다양한 질환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 체질이 바뀌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염증성 질환이 증가된다든지, 아니면 암에 걸리기 쉬운 어떤 환경이 자꾸 바뀌게 되는데, 그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TH2 이뮤니티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질환에 전반적으로 EC18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도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면역 조절이라는 말 자체의 가장 기본 개념은, 우리 면역 조절을 하는 가장 중추적인 세포가 T셀입니다. 이 T셀이 없다면, 만약에 그 T셀 중에서 T헬퍼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T헬퍼셀이 없으면 우리가 에이즈라고 이야기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TH2 이뮤니티는 TH1과 TH2가 있는데, EC18이라는 물질은 이 TH2 이뮤니티 중에서 TH2 이뮤니티, TH1보다도 TH2 이뮤니티를 낮춤으로써 TH1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TH1 이뮤니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인터페론 감마라는 이런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인터페론 감마는 잘 아시다시피 감기가 걸렸을 때 그 감기를 낫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몸의 생리 활성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IL4가 점점 증가가 되게 되면 이 인터페론 감마가 억제를 당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EC18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현상들, IL4를 낮춤으로써 인터페론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면역 조절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약은 우리가 암 환자들이 항암제를 맞았을 때,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혈관 내의 뉴트로필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호중구 숫자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C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IN이라는 뜻은 Chemotherapy Induced Neutropenia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혈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뉴트로필 숫자가 항암제에 의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결국 혈관 내에 있는 뉴트로필을 얼마만큼 잘 보존할 수 있느냐,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 CAT는 이 뉴트로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뉴트로필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기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라든지 아니면 통풍이라든지 천식과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은 질환이 생기는 메커니즘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CAT는 이런 질환들에게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CIN이라는 그 글로벌 신약이 개발이 진행이 되는 다음 그 후속 진행으로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도 적용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